네, 장 막판에 유가증권 시장 잠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듯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지킬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은 제한적인 가운데 대체로 약보합권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현재 흐름 예상 체결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48% 하락, 2036.23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좀 장중에 낙폭을 좀 키우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2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75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조금 더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고 외국인은 한때 1,000억 원 넘게 팔기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현재는 3.33% 하락입니다. 750.43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이 좋았거나 나빴거나 견조했던 쪽들 크게 어떤 그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장이 마감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24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견조하게 좀 나왔던 쪽도 먼저 보시면 현대건설이 한 3% 오히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대체로 상승권이고요. 실적 부진했습니다만 주가가 또 오히려 좋은 쪽도 있죠. 기아차나 삼성카드, LG이노텍이 이런 부류가 되겠고요. S에너지나 블루콤,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으면서도 주가도 좀 안 좋게 계속 나옵니다. 블루콤이 특히 한 7% 빠져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예상보다는 한 10억 정도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주가는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나서 0.9% 정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좀 부진했던 쪽도 있는데요. 일동제약이나 CJ시푸드, OCI 머티리얼즈 빠져 있고요. 일동제약이 한 7%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엘페어도 한 9% 급락권이고요. 아이센스와 우리산업홀딩스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호실적 내고 주가 급등하는 쪽 LG생활건강 14% 급등 나와 있고요. 오리콤이 7% 급등, 또 현대제철과 국도화학, 국도화학은 아침에 잔잔하게 출발했었는데 9.59%까지 상승폭 키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밀려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양시장 합해서 하한가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위노바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연일 시세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하한가 기록했고 4거래 연속해서 밀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가격 제한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와 파티게임즈 각각 17%대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파티게임즈는 지난주에 잠깐 좀 시세를 내는 듯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 이 대규모 자금 조달 결정 소식 나타나면서 오늘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HR, FST, HLB, 코미팜 순으로 10% 이상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도 또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13%대, 유유제약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단기에 급등했던 이 주정 관련주, 보혜양조도 11% 하락 흐름, 삼양홀딩스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반면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대동전자는 지금 거래량은 약간 좀 제한적이고요. 장 초반부터 흐름을 양호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석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스도 오늘 장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샤오미 쪽에 7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특히나 또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깊게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가슴 졸이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권이었고요. 상승폭 좋았는데 10시 구간대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 흐름은 1,166원에서 1,172원 사이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 보겠습니다.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90전 하락 1,16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오늘은 거래소랑 환율 쪽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냥 반방향으로 큰 폭의 그 급락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좀 밀려서 그 물량들을 잡고 내려갔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 PBR주들은 좀 부진했던 상황에서 이제 저 PBR도 좀 선전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약주가 금요일까지는 아주 금요일 날은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좋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다 이제 밀려났는데요. 그 뉴욕장에서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28일 날, 7월 28일 날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29일 정도가 돼야 이제 이게 또 FOMC랑 딱 맞물리게 되네요. 그때쯤 돼야 이제 조금 더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날 미국에서 시총으로는 1등에 있는 화이자하고요. 여기 200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요. 화이자가 실적을 내고요. 워크도 같은 날 실적을 내고요. 여기도 거의 한 200조 다 돼갑니다. 한 170조 되는 큰 회사인데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한 170조, 180조 되는 큰 규모의 업체인데 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7월 28일 날 공교롭게도 같이 실적을 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틀어져 나와 있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바꿀지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화이자랑 모크는 작년보다는 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8일, 29일까지는 이쪽 섹터는 좀 지켜보시면서 해야 되겠고요. 또 우연찮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가 또 끼어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흔들림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밀려난 것은 우리 증시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지난 금요일 밀리더니 추가적으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도 하락 마감인데요. 0.95% 하락, 이게 225지수 2350.10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미국 쪽에서의 증시 하락 그리고 중국에서 이 감소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살펴보실 텐데요. 중국 증시도 이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낙폭도 깊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4,000선 이탈이고요. 3.2% 하락, 3,9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